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론 기초 운영 과정 항공안전 관련 법규, 항공안전법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 항공안전법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비행 안전과 절차라고 써져 있죠. 예, 법을 떠나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학생과 다른 분들은 이런 내용을 항상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비행안전과 절차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조종자 체크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드론 조종자 체크리스트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한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맨 처음 보면 사고 분실에 대비해 장치에는 소유자 이름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자, 성명은 누구고 소유자의 성명 그리고 연락처 이렇게 돼 있죠. 자, 제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돼 있죠. 저 SJD 맨 위에 있는 SJD 001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처음으로 만든 기체이기 때문에 이니셜을 땄고 1번을 붙였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서울지방항공청이죠. 서울지방항공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 드론은 총 4대가 있는데요. 자, 한 대는 12kg 이하의 작은 드론이고 나머지 3대는 12kg 자체 중량, 배터리 포함 자체 중량이 12kg을 넘는 드론이 3대가 있습니다. 모두 다 교육 또는 그 방제 작업에 사용될 수 있는 드론이고요. 그 드론 중에 첫 번째 드론이 S7979B라는 기체 번호를 받고 있는 저 드론입니다. 멀티콥터죠. 자, 여러 가지 보안 사항 때문에 요 태그에 관한 사항은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기체 번호는 S7979B로 되어 있고, 자, 소유자 성함, 성명과 그리고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SJD0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보다 그 이전 버전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12kg이 넘는 드론은 총 4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전 버전은 제가 손수 조립한 겁니다. 물론 이 드론도 제가 손수 조립한 거죠. 그런데 그 이전 버전은 여기서 잘 보면 공장표입니다. 메인 프레임 그리고 암대 전부 공장표이고 저는 이 드론 부품을 하나하나 중국 그 사이트에서 제가 직접 부품 하나하나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그 나사까지도 제가 일일이 구매한 거죠. 그런데 그 이전 버전 항공청에 등록하지 않은 그 이전 버전은 이러한 공장표가 아닙니다. 카본판을 사서 제가 그 드로잉을 한 뒤에 그 블루프린트를 출력해서 그 위에 그러니까 이 카본판에 하기 전에 아크릴판에 먼저 붙여서 제가 손으로 일일이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잘라진 아크릴판을 다시 또 카본판 위에 잘 부착시켜 놓고 공업사에 가서 일일이 손으로 자르고 저렇게 구멍을 뚫고 해서 만든 드론이 있습니다. 그 드론을 제작하면서 제 왼쪽 엄지손가락에 구멍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뼈는 손상이 돼도 아픈 게 아니구나. 뼈에 붙어 있는 신경과 뼈에 붙어 있는 살이 아픈 거지 뼈는 아픈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좀 웃프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에피소드였고요. 이게 정식으로 제가 그 서울지방항공청에 등록한 저희 첫 기체입니다. 그 이전 버전은 100% 제가 손으로 다 수작업하고 지금 현재 왼쪽에서도
3D 프린터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요. 3D 프린팅까지 해서 만든 첫 기체가 있고요. 그 기체는 제가 연구용으로 시험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단에 등록하지는 않고 이 기체를 공단에 등록한 첫 번째 기체입니다. 자, 두 번째 저희 기체는 S7002F라는 기체입니다. 첫 번째 이 기체로 공단에 등록하여서 저의 첫 제자, 드론에 관련된 첫 제자입니다. 현재 이제 교관을 받고 있고요. 그 김교관이 연습한 기체입니다. 아주 날리기가 공중에 있을 때는 안정적이지만 이 착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착륙하다가 자주 뒤집어지는 그런 기체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 안정성이 약간 떨어지는데, 이 착륙 안정성이 떨어지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손을 못 보는데, 이 시간이 좀 허락된다면 이 기체를 잘 가다듬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여간 이 기체는 저희 드론 첫 제자가 열심히 연습한 기체이고, 이 기체로 시험까지 보고 또 교관 자격을 위한 비행을 할 때도 이 기체로 틈틈이 연습한 기체입니다. 두 번째 이 기체는 현재 괴산 드론 자격증반 교육에 사용되어서 열심히 연습을 한 기체입니다. 여기 보시면 안테나, GPS 안테나 부분이 좀 나와 있는데요. 원래 안에 매립했다가 요즘 봄철에 황사가 많거나 봄철에 GPS 수신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약간 불안정한 현상을 보여서 GPS 안테나를 이렇게 밖으로 꺼내 놨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사고 분실에 대비해서 소유자 그리고 연락처를 명기해 놓았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잘 보이지는 않죠. 다만 S7002F라는 기체 번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체, 현재 괴산 농업기술센터 자격증반 교육에 사용되는 기체는 S7003G던가요. 예, 이 기체가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체는 현재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교관의 수중에 현재 있기 때문에 그분께 넘어간 건 아니고 제 기체인데, 예, 그렇게 그분이 현재 교육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체들은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증명이 있죠. 서울지방항공청 이렇게 등록을 해야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제일 먼저 볼게요. 어떻다고요?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 사업을 안 하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하나요? 그게 아니죠. 12kg이 기준입니다. 12kg이 넘은 무거운 기체는 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기체 등록을 해야 된다. 어디에요? 서울지방항공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소유자 이름 연락처 기재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12kg이 넘는 무거운 기체, 그리고 사업에 사용하는 기체는 반드시 서울지방항공청에 기체 등록을 마치고 기체 등록번호 그리고 연락처를 명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항상 유관거리 내에서 비행을 해야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곳에 날리면 안 돼요. 내가 보이지 않는데 컨트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추락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항상 눈에 보일 수 있는 곳에서 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운동장에 나가서 드론을 운항하고 하는데요. 어떤 학생들 경우에 공중으로 높이 띄웁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까지 띄우면 안 됩니다. 컨트롤도 잘 안 되고 안 보여서 힘들어요. 항상 유관거리 내에서 비행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야간에 비행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왼쪽에 있는 유광거리 내에서 비행한다는 거와 일맥상통하죠. 야간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일몰 후부터 일주일 전까지 절대 비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한 경우에 허가를 받아서 비행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평창 올림픽 때 야간 비행을 했죠. 드론을 가지고 드론 군무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 항공청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자, 뭐 정확히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거죠. 자, 야간에 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론 자격증 교육을 위해서 비행 기록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금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 이제 허위 기록 작성을 좀 많이 했어요. 예, 제가 지금 묻고 있는데 예, 제가 그 비행 연습을 하고 교관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허위 기록이 좀 일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제가 허위 기록으로 뭐 자격증을 받았다거나 교관을 받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경우가 종종 보이곤 했습니다. 종종까지는 아니고 좀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허위 기록 중에 하나가 비행 시간을 내기 위해서 새벽에 좀 환해요. 겨울철에 7시 반쯤 되면 어스름하니 좀 환합니다. 그런데 7시 반에 나 비행 시작했다고 올려요. 그런데 기상청에 있는 홈페이지에 보니까 7시 35분, 40분에 일출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허위 기록인 거죠. 예, 아시겠죠? 분명히 7시 반에 환해요. 아주 환해가지고 나는 드론 뭐 날리고 초경량 비행장 뭐 저기 비행 기록부에 다 기록하고 교관 사인까지 했는데 나중에 허위 기록으로 연락이 옵니다. 왜 그러냐? 일출 시간이 기상청의 일출 시간이 7시 45분인데 어떻게 7시 30분에 비행을 했느냐 하고 허위 기록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반드시 기상청 홈페이지에 일출 일몰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 그 다음 사람 많은 곳 위로 사람 머리 위로 비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아주 위험합니다. 제가 드론 교육을 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 절대로 사람 머리 위로 날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 위로 위험한 방식으로 비행 금지죠. 우리 괴산군 드론 교육을 할 때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비행을 하면서 괴산 읍내 위로 이렇게 그 비행을 하면 어떻느냐고. 안 됩니다. 예, 사람이 많은 곳 위로 비행을 하면 안 됩니다. 정 괴산 읍내를 보여주고 싶다 하면 우리 그 학교와 괴산 읍내 중간에 있는 그 산 위로 저는 드론을 올리고 카메라를 각도를 조절해서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곤 하였습니다. 그 정도는 가능한데 사람이 많은 곳 위로 이 인구 밀집 지역 위로 드론을 운항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구 밀집 지역 위에는 여러 가지 전파가 있죠. 예. 이 드론을 조종하는 건 공개된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라고 하는 거는 2.4GHz 범위대 그리고 5.8GHz 범위대죠. 이 와이파이는 공개 주파수입니다. 아무나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파수 혼선이 있을 수 있죠. 운항하다가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행동은 자제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형사처벌 받는 거 음주비행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얼마요? 0.02%. 소주 한 모금만 마셔도 0.02%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드론 관련해서 업을 갖고 싶다. 이걸로 밥 먹고 살고 싶다. 술 자제하세요. 전날 먹은 술이 그 다음날 아침에 숙취가 돼서 나타납니다. 음주비행으로 걸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비행 중에 위험한 낙하물 투하하면 안 되겠습니다. 낙하물은 일단 안 된다고 보시고 특히 위험한 낙하물은 투하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강의에도 계속 나올 텐데요. 다음으로는 그 항공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기관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국방부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전 국토는 향후에도 보겠지만 비행 군사 작전 구역이 많아요. 그리고 곳곳에 비행 훈련단이나 군부대 그리고 군 관계 시설들이 있고 군 관계 영토들이 있습니다. 예, 군에서 사용하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군과 관련이 없는 그냥 야산 같은데 이 군에 그 군 소유의 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함부로 촬영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하면 아, 요즘은 이제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괜찮겠지만 그래도 기무사 지하 취조실에 가서 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수도권에서 촬영하다가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취조실에 가서 자술서를 쓰고 나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공 촬영을 하고 싶으시면 그냥 혼자 촬영해서 그냥 자기 혼자 보는 거야 뭐 누가 알겠습니까? 예, 기무사나 뭐 수방사에서 내 개인 USB를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거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렇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어딘가에 올리죠. 예,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텃밭을 찍는데 뭐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내가 내 집을 찍는데 드론을 띄워가지고 찍는데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 집 찍고 내 텃밭을 찍는데 내 텃밭이나 집만 나오면 괜찮은데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공중에 높이 띄어서 주변도 찍고 싶겠죠. 그러다가 군 관계 시설이 찍혔어요. 그걸 유튜브에 나는 올렸어요.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항공 촬영을 하고 싶으시면 관할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국방부의 허가를 받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당연한 거죠. 그 다음 비행하기 전 해당 제품 매뉴얼을 숙지해야 되죠. 아니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날리고 보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물론 있습니다. 돈이 아주 많아요. 그럼 비행 연습도 안 하고 매뉴얼 필요 없어. 그냥 확 날리는 거예요. 예. 예전에 우리 저 RC 하는 분들이 그랬습니다. 자, 헬리콥터를 날려요. 그러면 헬리콥터를 남들이 멋지게 날리니까 샀습니다. 뭐 100만 원 넘게 주고 예전에 비쌌죠. 100만 원 넘게 주고 샀어요. 그리고 남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날리거든요. 자기도 연결해 가지고 스로틀을 푹 올렸어요. 그럼 푹 올리자마자 이게 헬리콥터가 절대로 똑바로 이륙을 못합니다. 날리자마자 이상한 곳으로 오더니 나한테 달려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곧바로 내립니다. 스로틀을. 그러면서 쳐박아서 추락해서 바로 부서집니다. 그럼 첫 비행 시간 1초, 2초. 그러면 그때 당시 어떻게 되죠? 어디 파는 데도 없어요. 전부 해외 구매죠. 그러면 또 기다립니다. 해외 구매를 해가지고 뭐 2달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잘 고치죠. 그리고 나서 또 올려요. 이번에 1초가 아니고 2초, 3초입니다. 그리고 또 부서져요. 그럼 또 2달 기다려가지고 또 고칩니다. 이번에는 한 5초 날리죠. 그리고 2달, 석 달 또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10초 날립니다. 예전에 다 그렇게 했어요. 자, 매뉴얼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비행해야 되는지를 잘 하는 사람한테 잘 배우고 해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사서 그냥 날리면 돼요. 좋아요. 그러면 날리면 됩니다. 날리면 되는데 제대로 못 날리잖아요. 그리고 재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날리는지 모르니까 자꾸 부서지잖아요. 왜 돈 주고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자격증이 왜 있겠어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드론 점점점 좋아지는데 뭐 그런 게 뭐 필요 있냐고 그냥 날리면 된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분들. 근데 자격증이 왜 있겠어요? 우리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그랬습니다. 이 컴퓨터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예전에는 시커먼 도스 화면이었죠.
시커먼 데다 막 타자 쳐가지고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몇 년만 기다리면 된다고. 아마 10년, 20년 있으면 그냥 말만 하면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다 하는 세상이 곧 온다고. 자, 컴퓨터 나온 지 20년, 80년대 초중반에 나와서 이렇게 대중화가 됐죠. 30년이 됐습니다. 지금 말만 하면 다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드론 뭐 나중에 뭐 말만 하면 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법이 왜 있고 자격증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다 고수에게서 배우고 숙지한 다음에 날려야 비행을 해야 안전하고 다른 사람 안전도 보장할 수 있고 내 안전도 보장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돈도 세이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다음으로 전파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전파 인증을 가끔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식으로 수입된 그러한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전파 관련해서는 국가 보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괜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항상 전파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는 조종자 준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